하겠어요. 네. 또 대통령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도움이 될수록 되죠. 도움이 되죠. 하정우 후보 공격을 올라가니까.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가 늘질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계속 주변 공격해주면 느는 것 같은데. 정치가 늘질 않아요. 네. 네. 김재석 의원이 정원 후보 막 공격하면서 정원 후보 지지율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신인들한테 계속 공격을 그러니까 거론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정치 셈법을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한동훈과 가상대결, 양자대결 하정우 46.1, 한동훈 29.2 이렇게 나왔는데요. 더 벌어졌죠. 약간 반민씨 후보보다는 조금 네, 더 그러니까 벌어졌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래도 정당표를 더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세하고 그리고 박민식 지지층에 그 한동훈이 흡수하는 게 17.8밖에 안 돼요.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극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가 결국은 보수 후보고 국힘하고 합쳐지지 않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상극입니다. 예, 다 갈라졌어요, 지지자들은. 예. 예, 다른 정당,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는 정당을 만들었어야 돼요. 이 과거에 유승민 배신자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거보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자 느낌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 갖고 있는. 1인 창당이라도 했었어야 해요. 지금은. 우소속으로 나올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분이 정치가 늘지 않으니까 우리가 코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샘플 수가 좀 적습니다. 다음에 더 크게 할 텐데, 저희는 500샘플 해봤습니다. 그리고 KSI 조사보다는 하루 늦게. 하루 늦게 했어요. 예. 자, 우선, 정당 지지율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의 특징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크게 앞선다는 건 뭐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데 47대 24로 크게 앞서는데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정당들 후보를 냈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 자체가 크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상승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8.1, 진보당 5.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평소 위에 거는 평소감 예. 후보예요. 근데 아래 여기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도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러면 좀 달라집니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이 떨어지고 그렇죠. 어떤 후보를 생각하죠. 그렇죠. 염두에 두게 염두에 되죠.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좀 떨어집니다. 민주당 후보가 35.8로 한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갑니다. 네,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가죠. 자, 국민의힘도 살짝 떨어지고 이거 환경 쪽으로 일부 옮겨졌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자대결 넣어봤어요. 다자대결 넣어봤는데 저희는 김용남 후보 확정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쭉 넣어봤더니 이거는 저는 정당 지지율의 반영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대표성이 아직 약하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선행 질문에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우리가 선행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밀려진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그런 연결되죠. 연결되죠. 네. 사후 구조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설계는 다음은 앞에 걸 빼고 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확정이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묻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빼버리고 다음에는 이제 후보만 물을 텐데 인물만. 김용남 후보가 27.5니까 조국 후보가 21.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오차범위가. 여기도 오차범위 내에 내에 있습니다. 있고 조국 유이동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김용남과 유이동은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도 황교안은 10%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앞에 조사하고 아니다. 오차범위 김용남과 유이동도 오차범위 내네요. 8.8이니까요. 예. 8이니까 8.8, 맞습니다. 예, 오차범위 내입니다. 8.8, 1, 7 그러네. 아슬아슬하게. 아사살 오차범위 예. 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많이 앞섰고요. 보수층은 유이동과 황교안이 가져가고 진보층은 조국과 김용남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넣고 다시 조사를 바로 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남 후보로 확정이 되기 전에 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KSI 조사가 하루 앞서서 진행된 거지만 김영남 후보 쪽으로 그 당시에 뭐 일요일, 월요일 이광재보다는 김영남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예.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차이지만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네. 봅니다. 민주당 정당 투표가 꽤 세거든요. 예, 예. 정당 표가 이제 후보가 누가 나오든 그 정당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 예, 사람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민주당 후보니까 표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있죠. 그리고 이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되면 이제 후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 표를 그래서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야라고 네. 어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김영남 네, 후보는 네. 역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어필하겠죠. 발전 이야기 그렇죠. 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김용남 후보 쪽으로 가는 게 53.2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조국은 24.6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 그리고 조국 후보는 진보당,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 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용남 30.4, 조국 24.7로 비율은 비슷하고 유이동은 거의 그 오르지 않았습니다. 19.1 정도 수준에 근데 머물. 유이동 후보가 또 여기 이 지역에서만 3선을 했거든요. 지역 유권자 인지도 대단히 높아요. 인지도 높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령층이 높은 분들 결국 누군지 후보들 잘 모르다가 네. 선거 때 가서 찍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숨는 분들은 유이동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죠. 실제 유이동 후보 좀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지역에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46%가량 득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그 전 21대에서는 48%가량 득표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 황교안 후보 합이 한 45, 48 뭐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실제 때문에 투표 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40에 네네. 45 정도 차지. 그래서 보수가 만약에 분열된 채 치러지면 한번 해볼 만한 거고 네. 보수가 단일화하면 단일화하면은 여기도 어려울 단일화하지 수 있어요. 않으면은 맞습니다. 안 되죠. 만약 네. 단일화한다면 이쪽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 해야죠. 네. 만약에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하면 김영남 조국 단일화 얘기 나오겠죠 바로.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 이 지역- 지역이 무조건 한 자릿수로 다 갈렸던 맞아요. 네. 지역입니다. 평택 가불병 중에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은 복합 도시라. 이번에만 그 앞에 총선만 민주당이 이겼고 연달아 국힘이 이겼어요 이 지역에서는. 아주 예전에 정장선 후보가 이긴 적은 그 김용남 후보 직업별로 지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화이트 칼라에서 확실히 강세가 있고요. 김용남 후보가. 김영남 후보 장점은 예. 노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경공이나 여기도 많이 나왔고 매부쇼도 매부쇼도 많이 많이 나와서 나오고. 노출이 친숙한 이미지가 있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언론 출연이 굉장히 많았죠 예전부터. 네. 예. 조국 후보는 상대적으로는 블루 칼라, 자영업 이쪽에 좀 강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사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자주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조사할 것 같고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재보선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재보궐이 많잖아요. 게다가 10개가 넘어요. 14개입니다. 예.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고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이 됩니다. 부산 북구갑도 저희보다 앞서 조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했죠. 예. 하정 자, 35.5, 35, 28, 26. 28, 26. 네, 3전 해결. 저기도 보수 단일화하면 그러면 지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는 그- 않습니다. 꼭 저렇게 합쳐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 물과 기름이라 저희가 잘 그러니까. 섞여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박민식이 네. 만약에 단일화하면 저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예. 박민식 입장에서는 뭐 끝까지 가야죠. 내후년 2년 뒤에 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는 정당 후보라서 스스로 돌아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이제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단일화하자고 제안하겠죠. 근데 저 수치만 보면 각자 다 희망을 가지고 뛸 겁니다. 끝까지. 자 여기 정당 지지율 봅시다. 네. 저희 조사 이제 저희 조사 자 대충 이 정도 구도입니다. 47대 민주당, 국민의힘 36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3정당이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굳어집니다. 이 정당 지지도가. 자 여기서 가자두 구도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도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진짜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스토마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냐면 방식이 똑같으니까 ARS. 예, 에어레스 시기도 비슷하고 예. 샘플도 비슷해가지고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예. 30대, 20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5.8이 박민식, 35.2가 한동훈, 4대 3으로 나눠집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는 샘플이 800이고 저희는 500입니다. 저희는 둘 다 500 샘플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차 범위가 더 큽니다.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동훈 박민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68%가 하정우를 지지했는데 아직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85% 이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하정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예. 유권자들도 잘 모르고 예,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도 잘 몰라요. AI 수석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지층에서도 하정우 지지율이 40% 내외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더 끌어올릴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도 그 조국 대표, 조국 후보처럼 여기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네,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메이저 정당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한쪽은 무슨 한쪽은 조국 혁신당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다자구도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관심이 많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영풍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될 텐데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로 결정이 되면 뭐 약간이라도 단일화 효과, 컨벤션 예. 효과가 있겠죠. 있겠죠. 올라갑니다. 아까 예. 다자 구도에서는 박민식 20.4에서 3자 구도로 재편이 되면 24.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순위가 바뀌어요 이렇게. 예, 순위가 바뀝니다. 예.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더 올라가고요. 자. 44까지 올라가.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상정하고 제가 양자 대결을 한번 넣어봤어요. 예, 양자 대결을 넣어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이 결집을 세게 하고 네, 45까지 올라가죠. 하정우 네. 후보가. 박민식 30.6인데 특징적인 거는 한동훈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동훈 지지층 중에서 박민식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26%에 불과했고요. 네. 하정우가 9.8, 거의 10%가 오고 그 외 다른 인물이 55.8로 네. 대부분 유보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단일화하면 더 쏠려갈 줄 아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이 보수층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무당파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도층이나 일부 그런 중도 퍼져 있는 보수.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표를 표심이 갈 곳 잃어버린 중도 보수들이 예.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쏠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로 들어가면 표가 반민식 후보한테 안 갑니다. 네, 그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표만 보면. 이 지표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캠페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텐데 약간 싸우지 않고 이래야 하는데 싸우지 않겠습니까? 매우 싸우겠죠. 매우 싸우겠죠.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이제 김문수 대 한덕수 그 구도를 보는 것 같아요. 한쪽은 무소속 후보가 되어 가고 있고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인데 지지율이 좀 낮다가 점점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 입장에 있어서는 박민식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리하죠. 절대 후보직을 놓을 수가 없죠. 지난 대선 그렇죠. 때 김문수 후보처럼. 그 장동혁 대표가 허락할 리도 없고 그렇지. 예, 중앙당에서 절대 안 하죠. 이건 중앙당이 개입하겠죠. 예.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예. 절대 안 된다고. 아마 각서를 쓰지 않을까요? 그 전에 단일화 안 하고. 물론 이제 후보가 드랍해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공천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후보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한데 단일화라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중앙당에서 개입하겠죠. 그리고 박민식한테 실익이 없죠. 만약 본인이 드랍했을 때 얻는 실익이 없죠. 그 미래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김문수 한덕수 그때 단일화 과정처럼 시너지가 없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보수 후보들은 정리를 빨리 해주면 빨리 해줘서 좋은데 빨리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기 전재수하고 박형준 시장 조사도 했었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크게 앞섭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그렇죠. 국갑이 본인 전재수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게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워낙 탄탄하게 닦아나온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선거에서도 여기서는 민주당이 당선됐었기 때문에 이 지역 유권자들의 민주당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예. 지난 총선 때 전재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52.3% 엄청난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부산시장 후보로서 같이 지금 러닝메이트로 예.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줄투표의 가능성도 있고. 자,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지금 완전한 정치 신인인데 그 전재수 후보의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하정우 후보 본인도 이제 자기 어필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 좀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정도는 인터뷰가 나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력도에 따라서 이게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